3포인트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작과 끝을 같이 해주시는데 그 흐름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 주요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저가를 썼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에서만 1조 넘게 팔고 있죠. 삼성전자 집중 포화를 온전히 좀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것이 삼성전자를 파는 것이냐, 반도체를 파는 것이냐, 아니면 한국을 파는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어려운 모습인데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일단 뭐 반도체의 전반적인 하락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두 가지 관점이 같이 이어지고 있다. 즉 외국인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를 비중 축소하는 중입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우리처럼 바이, 셀 한쪽 포지션만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락하기 이전부터 개별 주식 선물을 매도하든 아니면 전체 지수의 매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는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상반기에 22조를 샀던 외국인들이 하반기 들어서는 확연하게 샀던 삼성전자의 비중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반도체 시황과 관련된 우려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물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선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일본 증시가 꺾이는 구간에 거기에 결부돼서 BOJ의 위원 중 하나가 실질금리가 너무 마이너스 폭이 심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엔달러가 같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엔달러 떨어지면서 또 같이 미국 일본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잠시 거래를 쉬었던 구간을 제외하면 거래가 재개되고 나서 지금 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게 일본의 분봉 차트인데 니케이 225가 굉장히 힘없이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 물론 지금은 조금 반등하면서 우리 시장의 지금 맥락과 엔달러 그리고 일본 니케이 225가 또 동일하게 같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반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분명히 맞으나 반도체 이상으로 급락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일본 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한국 시장에 대한 매도, 그다음에 전반적인 환율에 연동되는 종목에 대한 매도, 이것도 결부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결부되면서 상대적으로 좀 더 과도하게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일각에서는 하지만 52주 신저가인데다가 지금 실적 잘 내고 있고 돈 잘 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싸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좀 있는데요. 앞으로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는 만날 그 기회가 있어서 삼성전자의 고위 임원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당연히 공시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없지만 3분기에도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삼성전자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걸 보면 3분기도 실적이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 크게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PBR 1배에 거의 근접한 주가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고점에 사셔서 또 손실이 나신 분이 더 살 이유야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준비된 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PB 1배 거의 부근까지 떨어진 이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기간을 늘리면 성공할 확률은 또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떨어지고 4분기까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경기도 계속 하강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확률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정도의 주가는 이제는 도망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신규 매수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간의 이제 투자 때문에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에서 신규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빨리 승부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리스크 안고 정책주나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 모멘텀을 믿으시는 분들은 지금은 그 정도의 가격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미리 좀 손실이 크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투자 전략이신 거죠? 네, 저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는 삼성전자를 좀 사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상당히 좀 공포감이 커져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는 가파른 하락, 하지만 이 바닥에 대한 기대감도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오늘장 핫이슈 오전에 있었던 미국의 대선 후보 TV 토론과 관련해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해리스 후보의 거의 완승 같은 분위기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뭐 저는 둘 중에 누가 더 못했냐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트럼프가 더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대통령을 한번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대통령을 이미 한 사람의 경륜을 보여준 것도 없고, 해리스가 표정이나 뭐 말투로 자극하면 그 자극에 뭐 여지없이 반응하는 모습을 봤을 때, 뭐 둘 다 잘한 건 없어 보이던데, 일단 둘 중에 누가 더 못했냐라고 하면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뭐 정책적으로 관련돼서 뭐 큰 걸 밝혀주거나 그렇기보다는 내가 뭘 잘했는지를 설명하는데 거의 시간을 다했고요. 그다음에 해리스는 미래를 보자라는 얘기를 빼고는 저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뭐 저도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닌데 이번에 해리스한테 원했던 건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리스 후보가 나와서 자신의 정책을 밝혀주기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민주당의 정책이 법인세 올리는 거고, 법인세 올리다 보니까 결국은 뭐 빅테크 종목군들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또 퍼지기 시작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좀 하락하면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일본 증시 뭐 이렇게 파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물론 뭐 트럼프가 되면 또 트럼프는 또 뭐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왔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그 대선의 구도는 오늘 토론만 봤을 때는 해리스가 좀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판단. 그래서 막상 토론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도박사들의 배팅을 보면 트럼프 쪽으로 한 50일 정도, 그다음에 그 해리스가 한 47 정도였는데 이게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역전돼서 해리스가 50일 이렇게 가는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정책주들이 굉장히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뭐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대선 관련해서 뭔가 베팅하고 싶다면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베팅은 어제부터 들어갔어야 맞는 거고요. 그게 뭐 성공했든 아니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인 종목군들의 추격 매수 뭐 할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뭐 트럼프가 조금 밀렸다고 해서 트럼프 관련주들이 빠지고 있는데 그럼 이건 사도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뭐 트럼프 정책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전혀 관련 없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은 단기 트레이딩에 멈추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2차 전지는 한 가지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그 유럽에서 노스볼트가 지금 뭐 공장도 일부 접고 전체적인 구조 조정을 하는 것으로 봐서 2차 전지 쪽은 지금 뭐 시장이 여전히 뭐 단기적으로 살아나기는 어렵겠지만 점점 더 우리나라 3사, 그다음에 중국 회사의 압도적인 점유율이 올라올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면은 어제 먼저 움직였던 태면 성격이 짙은 이 마리화나라든지 낙태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장에서는 해리스 후보 관련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하락하고 있고, 확실히 재료 노출되면서 많이 밀리고, 에너지주들이 오늘장의 승자를 꼽자면 또 에너지주들이 아닐까 싶은데, 에너지 관련해서 딱히 뭐 이렇다 할 정책이라든지 멘트가 나온 건 없지 않나요? 네. 근데 뭐 트럼프도 뭐 본인이 뭐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태양광에 대해서 뭐 긍정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그 발언 중에 뭐 태양광에 대해서, 그래서 해리스가 되면 소위 이제 그 석유 화학 산업 망한다고 해놓고 뭐 자기 뭐 태양광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내놓는 걸로 봐서 뭐 그 아마 보좌진한테 엄청 끝나고 나서 혼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태양광이나 이런 쪽은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건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와 그다음에 이들 종목의 움직임은 또 금리 하락에도 기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저께 이제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드렸고, 물론 그게 뭐 제가 종목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런 이슈에 결부돼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 배팅 자체는 어제 그제 정도에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건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뭐 실적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해리스가 뭐 말씀하셨다시피 특별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해리스 때문에 여기에 뭔가 덜 업그레이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연동해서 지금에 와서 뒤늦게 이렇게 또 10% 이상 급등하거나 쫓아갈 이유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이들 종목도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다면 뭐 일정 부분은 잘라내는 것도 전략적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추세를 돌리기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간 증시 전망에서도 보면 이번 주에 이 이벤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거든요. 증권사에서도 아마 단기 투자하라고 이 이벤트를 보라고 한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이 이벤트를 통해서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 부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이벤트로 평가가 됐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이게 딱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뭐 해리스가 잠깐 우위를 차지했다고 해서 해리스의 우위가 계속될 거냐 이것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트럼프의 지지층이 오늘 해리스가 좀 토론 잘했다고 해서 난 해리스 찍어야지 이럴 리가 없잖아요. 결국은 투표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늘 해리스의 매력을 강하게 느껴서 난 투표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해리스 투표하러 가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이게 의미 있는 흐름이 될 거다는 적어도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가 확실하게 정해져야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둘의 정책주가 점점 겹쳐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둘의 테마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지향점이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테마주에는 미리 투자하는 게 맞았고 투자해서 수익이 조금 났다면 뭐 단기 테마였으니까 전 단기 테마에 맞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뭐 2차 전지는 뭐 중장기적인 시각에서는 뭐 삼성 SDI나 포스코홀딩스를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뭐 그 정도 종목 내에서 투자를 멈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미기 대선 후보들 TV토론 리뷰였고요.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나마 좀 견조한 섹터 조선을 보고 계시네요. 대형주 가운데서 얼마 전에 뭐 밸류업 얘기하면서 잘 가던 금융주들도 오늘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 조선은 견조합니다. 그렇다고 뭐 예전과 같은 성큼성큼 걸음은 아니지만은 오늘도 대체적으로는 상승불이 유지되고 있는 1% 미만의 상승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선주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점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의 특징이 딱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수는 삼성전자 위주로 지속적으로 하락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 안에서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패러그룹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패러그룹은 결국 낙폭과대주들 중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제 그제 움직였던 종목군들의 특징을 보자면 화장품, 그다음에 또 하나 전력기기였어요. 근데 다 실적이 좋은데 지금 모멘텀이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조정을 크게 받았던 종목군들이 뭐 최근에 삼양식품도 오르고 화장품도 오르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근데 조선주는 지금 모멘텀 정도가 꺾인 게 중고성가 좀 내린 거, 그다음에 신조성가가 상승이 멈춘 거, 이 정도로 제외하면 별로 없는 데다가 추가 수주 소식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모멘텀을 굳이 엮어보자면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SCFI 지수. 이게 조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점 정도. 그래서 이런 걸 제외하면은 뭐 그렇게 크게 압박이 될 만한 요소가 없는데 조선주들도 뭐 밸류 기준에서 혹은 뭐 마진율 기준에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또 원화 강세로 가게 되면 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과도하게 하락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뭐 화장품도 저점 대비해서 뭐 많게는 20% 적게 10%씩 다들 올라가고 있고 전력기기 관련주도 뭐 적게는 뭐 15% 이상 다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조선주에게는 기회가 없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인 기회 정도는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단기입니다. 뭐 제가 2달 전에 조선주 주식회 말씀드리다가 지난달부터 그다음에 지난달 말 정도부터 조선주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단기 기회 정도가 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뒤늦게 움직였던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가장 강하게 버텨오는 모습 속에서 오늘은 또 반대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낙폭이 조금 있었던 HD그룹주 중심으로 오늘 그다음에 어제 정도 좀 버티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다가 버티는 종목군들이 단기 랠리가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단기 기회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2달, 3달 전처럼 다시 조선주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확실하게 윗방향으로 다시 돌기 이전까지는 투자는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짧게 잡을 만한 종목군 중에서 아침에는 항공주를, 어제 말씀드렸나요? 항공주를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조선주도 실적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는데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러면 반전 정도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트레이딩 매매 정도 만약에 오른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 돌파는 힘들다라는 시각이세요? 네, 뭐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증권사에서 조선주를 한 달 전부터 긍정적인 리포트가 막 쏟아지면서 나왔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익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이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그 사이클 산업이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 저는 뭐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밸류가 상대적으로 비싸진 종목분들이 많아서 조선주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들 종목도 나름 그 안 좋았던 적자 구간에서 뭐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해서 물량 부담이 있는 종목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요인에서 그나마 제일 자유로운 종목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HD 한국조선해양 정도가 가장 저는 자유롭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 정도를 탑픽으로 조선주도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 단기 매수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묻힌감이 없잖아 있는데 오늘 오전에 수출 데이터 나왔잖아요. 1일부터 10일까지. 조선도 수출 베이스로 이 숫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 부분은 괜찮나요? 네, 지금 뭐 수출의 전체적인 추이는 뭐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자동차, 조선 빼고는 실제로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 정도가 이제 사이드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건 뭐 앞에 빅3와 비교하면 양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증가율 기준으로는 높지만 양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전체적인 수출 데이터에 있어서의 조선주의 흐름은 뭐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 보시는 분들은 조선 기자재도 같이 보실 텐데 의견은 동일하세요? 네, 조선기자재는 뭐 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을 텐데 뭐 엔진 정도가 좀 모멘텀이 강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그다음에 조선주와 상관없이 피팅, 그다음에 뭐 강관 관련주에 대해서는 에너지 투자가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면 저는 뭐 좀 매력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태광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뭐 주가 조정이 좀 강하게 나타났을 때는 관심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가지고 궁금한 거 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좀 무거워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금융주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신한지주도 6%나 하락하고 있고 아직 밸류업 그 지수 ETF 뭐 발표도 안 되고 했는데 벌써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건 무슨 연유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네, 현대차도 급락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임을 보면 밸류업 전체적으로 좀 조정받는 거로 보여지는데요. 예. 뭐 아침에 저도 뉴스를 그 헤드라인 정도만 확인을 했는데 이 ETF와 관련돼서 경쟁하지 말라는 그런 시각이 당국에서 나온 걸로 보이죠. 그러면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최근의 반등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수급 강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저가에 사서 지금까지 끌어올려 왔는데 누군가 이 높은 가격도 받아줄 사람이 있다라고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ETF의 이제 과잉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수급 집중도를 좀 막으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아침에 어젠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뭐 최근 시장의 전반적인 선택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낙폭과대주 쪽에서의 선택이에요.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매매 동향에서 살펴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의 집중도는 전기전자에 가장 집중되고 있지만 운수장비 업종과 금융업종에 대해서도 꽤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뭐 세 가지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매도, 두 번째로는 ETF와 관련된 밸류업 ETF와 관련된 뭐 뉴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재 시장에 요구하는 종목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버텼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큰 메리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전쯤엔가 이 금융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 금융주도 많이 올라왔기도 하고 또 이 재료 소멸 노출되기 전에 슬슬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투자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좀 나올 만한 타이밍이 슬슬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ETF 관련된 뉴스들이 노출되면 그때부터 변동성이 확대될 거라고 봤는데요. 이미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있죠. 때문에 네.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포인트 마지막으로 또 금융 섹터에 대해서도 살짝 점검을 해봤고요. 또 조선 섹터는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